첫 번째로 만나볼 분은요. 비행기에 탔다가 충격을 받아서 다이어트에 돌입한 남자 토니 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행기 안 떴나요? 그 사람 때문에? 자, 근데 그 정도는 쇼킹 원픽이면은 설마. 아니 항공기가 아니더라도 진짜 알베 말대로 경비행기일 수도 있고. 거기서 뼈 이렇게 티켓 하나 샀는데 그 자리에 다 못 앉으니까 티켓 하나 더 사세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진짜 두 자리. 두 자리로 타고. 그랬나 보다. 이런 건가요? 살 때문에 진짜 뭐 두 자리 뭐 이런 건가요? 약간 비슷합니다. 이 토니 버시가요. 과거에는 몸무게가 무려 250kg. 우와. 바지 사이즈가 66인치. 와우. 250kg이나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서 살을 뺄 필요성을 딱히 느끼지 못했다고 해요.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행복 지수가 높은 분은 굳이 본인이 행복하다는데 그렇죠. 네, 주변에 스트레스 줄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네. 그가 어느 날 살을 쏙 빼고 나타납니다. 왜죠? 이게 2년 반 만에 무려 150kg을 감량해서 지금 101kg의 몸무게로 등장을 한 거죠. 배 들어가는 것 봐. 어떻게 됐어요? 이게 뭐야? 이게 가능해? 오, 바지. 바지 엄청 크네. These are size 66. 와우. And the thing about these is that these were too small for me. extra. I couldn't fit into these anymore. It was always 7X gym pants. That's what I would wear. 7XL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변화가 엄청 3분의 1 토막이 났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많이 뺐어요? 이게 2016년에 캐나다 북부 그 포트 맥머레이 지역에 거대한 산불이 났습니다. 이때 이제 토니 버시가 동료들이랑 같이 그 피해 지역을 이제 갔는데 산불이 계속 번져서 이 비행기까지 투입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구조를 해서 하나 둘 탑승하게 되는데 못 탔어요? 살면서 살 때문에 한 번도 그 불편함을 크게 느껴본 적이 없었던 토니 버시가 처음으로 비행기에서 살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된 거죠. 어떻게 해요? 이게 본인이 남들처럼 평범하게 좌석에 앉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그때 거죠. 처음 한 거예요. 남들은 1인 1좌석 할 때 본인만 그게 안 돼서 그럼 충격받을 만하죠. 그렇죠. 이게 좌석을 두 개나 차지해야 됐는데 네. 본인의 살 때문에 밀려오는 뭐 창피함이나 충격보다 더 자괴감이 들었던 건 따로 있었다고 해요. 왜요? 그러니까 내가 앉은 이 추가의 한 좌석에 누군가의 아내나 남편, 어떤 아이의 엄마, 아빠가 또 탈 수 있어서 구조가 됐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라는 생각. 그러면 뭔가 좀 더 달라졌을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뭔지 알 것 같아. 이게 네. 탈출을 하면서 그 비행기를 탑승을 한 건데 이 사람 때문에 한 명이 못 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충격을 받아서 했는데 그러면은 비행기에서든 그 생각 하나만으로 150kg을 그냥 감량을 한 건가요? 네, 이게 원래 토니 버시가 네. 하루에 맥주를 10캔을 마실 정도로 이 술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는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이 몸에 좋은 음식부터 주문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아주 빡세게 운동을 하면 지칠까 봐 오히려 하루에 5분, 10분, 15분 조금씩 이제 운동량을 늘려가기 시작을 했고 그 결과 150kg이라는 몸무게를 덜어낼 수 있는, 감량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진짜 대단하다. 아니 보니까는 한 명이라도 이 생존자를 네. 더 구하려고 살을 빼기 시작하셨네요. 보니까 그 한 자리가 생명과 직결되니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충격은 받았을지언정 다이어트에 성공하셨다니까 보는 제가 다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비행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다이어트한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미국에 사는 카일라 라벤드 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네. 비행기를 탔는데 좌석 2개, 그리고 안전벨트 연장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몇 킬로그램이었길래 그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당시 몸무게가 154kg였대요. 그때 충격을 받고 다이어트를 바로 돌입을 했고 무려 90kg 감량에 성공을 합니다. 90kg?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비 인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예뻐졌어? 와. 그 사람 맞아요? 와우.
비법이 뭡니까? 네, 비법을 보니까요. 위장의 80%를 절제하는 위절제술을 받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수술만으로는 이렇게 유지가 되게 안 어렵죠. 되죠, 안 되죠. 네. 보니까 식이요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네. 매일 단백질 90g 그리고 탄수화물 11g, 설탕 5g 이렇게 먹으면서 힘이 들 때면 바비 인형을 떠올리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올해 5월에는요 보디빌딩 대회에 나갔어요. 그게 나가서 우승까지 거머쥐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시네. 대단하다. 근육이 진짜. 있어, 근육이. 아, 그나저나 이 비행기가 정말 여러모로 좀 사람을 잡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다. 이 비행기 때문이라도 좀 관리를 하는 분이 좀 많아지고 관리를 좀 해야겠네요.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만날 분은요. 아들의 말 한마디에 무려 80kg을 감량한 엄마 에리카입니다. 근데 애기들이 이렇게 한 번 던지면 이게 뭔가 쿵 하는 게 좀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충격받을 수밖에 없죠. 다가와요. 근데 그 전에 근데 이 엄마가 몇 킬로그램이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에리카 씨는 대학 시절부터 125kg 정도 나가는 살집이 있는 몸이었습니다. 아, 꽤 좀 나가셨군요. 네, 그런데 주변에서 아무리 외모로 놀리고 또 살 좀 빼라라고 해도 나만 행복하면 됐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꿈쩍도 안 했었대요. 본인이 행복하다면 전 절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터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것도 그래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들을 이제 출산을 했거든요. 네. 32살의 나이에 150kg이 된 거예요. 30kg 더 넣으셨네요. 더 늘었어요. 네. 그래서 인생 최대의 몸무게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들을 키우느라 좀 여념이 없다 보니까 본인 관리할 시간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애를 키우다 보면 정말 샤워할 시간도 없거든요. 상식할 시간도 엄마들은. 없어요. 그럼 애들이 다 쳐다보니 그런데 아들은 자기 키우느라고 정신없는 엄마한테 뭐라고 도대체 했길래 80kg을 감량하게 만들었을까요? 정말 대못을 박았나? 뭔가 상처 주는 말을 분명히 막 이러면서 했을 뭐라고 텐데. 했을까? 아들이 유치원에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네. 평소처럼 그냥 아들을 데리러 가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아들이 에리카에게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이제 유치원에 데리러 오지 마세요. 창피해요. 어떡해. 마음 아프다. 얘기한 거예요. 완전 대못 박았다. 진짜. 충격받죠. 참 마음이 아프다.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금이 오기야 길렀을 텐데 아들에게 그런 소리를 듣고 나서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한 느낌이 든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아들 친구들이 예. 너네 엄마 완전 뚱뚱해라면서 놀렸던 거예요. 아유 못된 놈들 이거. 아들이 자신을 창피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에리카는 정말 내 가슴이 찢어지기도 하고 또 아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네.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돌입을 하게 됐는데 그 결과 80kg을 뺀 거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몸매 좋다. 이게 안 긁은 복권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나 봐. 진짜 이렇게 예쁜 여자가 아들 덕분에 미안해, 엄마가 아가씨 됐네. 아들 너무 좋아했겠네요. 그러니까요. 이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노하우를 SNS에 또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기를 끌게 되는데 운동의 매력에 빠져서 피트니스 강사라는 새로운 직업도 갖게 됐어요. 멋지죠? 아들의 직업 만들어줬네요. 맞아요. 아니 근데 진짜 엄마들이 운동을 해야지. 아 나도 운동해. 운동을 해야지. 아니, 지금 이거 까딱까딱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 까딱까딱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벌써 손부터가 틀렸잖아요. 내가 이렇게 운동 팔목이- 이렇게 하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을 못 따요. 병을 못 따요. 또 언니가 나이가 있으니까 더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네 대신한데. 아직 점점 말투가 시어머니처럼 바뀌어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아들이 상처되는 말 때문에 이제 네. 거의 이제 이후에 인생이 하나 생겼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동시에는 네. 아들도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유치원에서. 말 못하고 그래. 그러니까 왜냐면은 엄마한테 놀리지 말라고 하고 싶어도 그건 그거 못할 못할 어린 텐데. 마음에. 아 근데 어쨌든 이거를 정말 기특하다고 이 아들을 좀 칭찬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는 엄마가 다이어트도 하고 이분이 또 새로운 직업을 찾았으니까 해피 엔딩이에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에리카가 가장 뿌듯한 거는 이제 아들이 어딜 가도 우리 엄마라고 이렇게 자랑을 한다고 해서 자랑을 하네요. 네, 자랑할 만해요. 그것만으로도 다이어트의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80kg. 너무
너무 아름다워지셨다. 진짜 네. 건강해 보여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무엇보다 좋은 거는 이제 자기를 창피하다 아들이 자기를 본인을 자랑스러워하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게 이제 또 뿌듯하고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제 직업이 코미디언이니까 어, 이 막 검은 칠하고 콧물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하는데 혹시나 뭣도 모르는 뭐 초등학생쯤 되면 알겠죠. 아 저게 직업이고 너무 좋아하는 직업이 되니까 초등학생만 돼도. 근데 이제 유치원 애들은 혹시 초통령인데 원래는. 바보래 근데 내 아빠 혹시 이러면 어떡하나. 그러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제 직업을 안 가르쳐줬죠. 뭐라 그랬어요? 직업을. 제 직업을 아직 몰라요. 그쵸 아직. 그 나오는 어린이집에- 거를 안 보여줬어요? 아직 애들이 네, 너무 안 보여줘요. 어리니까 그렇구나. 네. 아, 우리 딸은 지금 나랑 온천 다니는 거 창피해요. 가영이가. 왜요? 왜요? 왜냐 저 성격이 약간 어디 가서 음악 들으면 약간 몸을 흔드는 스타일이에요. 그거는 딸뿐만이 아니라 그거 우리도 창피해요. 우리도 창피해요. 그래요?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누구나 같이 가다가 춤추면 창피해요. 아 그래요? 예. 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도 애들은 말 들을 때 이 가슴에 확 찌르는 느낌이 이거 확실히 달라요. 그건 그래요. 확 와닿아요. 예. 근데 솔직히 그 뭐 학교 다니다 보니까 저 원래 등교할 때 뭐 뽀뽀하고 안아주고 그러는데 윌리엄은 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벤틀리도 커가지고. 벤틀리 뽀뽀하면 뽀뽀하자마자 입 닦아요. 맞아, 너무 상처받아.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내 입장에서 가슴이 살짝 이렇게 찢어가는 느낌? 어쨌든 다시 에리카 얘기로 돌아와서 자신감도 찾고 건강도 되찾고 또 아들의 사랑까지 되찾은 정말 완벽한 다이어터 이 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전국에 있는 아들, 딸들은 엄마한테 되도록이면 상처 주는 말은 절대 하지 말기. 네, 이번에 만나볼 다이어터는요. 옷가게에서 구박을 먹고 충격을 받아서 40kg를 감량한 영국의 젬마 이야기입니다. 아, 이거 옷가게가 약간 좀 무례하긴 하네요. 그런 분들이 이게 많죠. 보통 충격은 안 받을 텐데. 아니 도대체 얼마나 살이 쪘길래 옷가게에서 구박까지 받았을까요? 젬마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통통하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본격적으로 살이 붙은 게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게 자취하면 살찌잖아요. 네. 부모님 감시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이 사탕, 초콜릿, 카라멜, 빠라죠. 밥 대신을 이런 걸 먹을 정도로 식습관이 아주 엉망이 됐습니다. 심지어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네. 상황이 또 나빠졌습니다. 왜요? 특히 일하러 나갈 때마다 한 끼에 1000칼로리가 넘는 햄버거 세트 메뉴를 습관적으로 먹고 또 이제 퇴근하고 나서도 또 습관적으로 저녁을 또 챙겨 먹게 된 거죠. 그러다 어떻게 보니까는 됐습니까? 체중이 114kg까지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머 세상 114kg. 매장 내에서의 별명도요. 주로 이제 맥달드 제품에는 이렇게 맥이 붙잖아요. 거기에 이제 뚱뚱한 사람을 뜻하는 패티가 더해서 이제 맥패티라고 불리게 된 거죠. 아 이거 너무 심하게 지었다. 너무하다. 진짜 못됐다. 너무해. 주로 젬마가 그 드라이브스루에서 많이 일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지나가다 손님들이 차 안에서 에이 맥패티! 라고 소리를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 그렇게 하면 정말 기분 그 싸움 나죠. 정말 나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싸움이죠. 그런데도 막상 반박을 제대로 못했던 겁니다. 근데 옷가게는 무슨 얘기죠? 이게 몸집이 워낙 크다 보니까 20살임에도 네. 불구하고 맞는 옷이 없어서 그 중년 여성들이 입는 빅사이즈 옷 이런 것만 입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즈음에 온 거죠.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려고 이제 옷을 쇼핑을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데 옷을 이제 구경을 하면서 이제 막 골라보고 입어보고 친구들은 그러고 있는데 젬마는 본인 사이즈를 들키고 싶지 않아서 어떤 옷도 입어보지 않고 그냥 계속 그냥 아이 쇼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이렇게 살짝.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친구들이 이걸 알아차리고 야, 또 왜 옷 안 골라? 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민망해져서 매장에 걸려있던 옷을 이제 들고서는 피팅룸으로 향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요. 네. 젬마가 들고 가던 옷 사이즈를 보던 매장 직원이 네. 대놓고 비웃기 시작하면서 직원이 피팅룸에 들어가지 말라고 막 됐다. 든 거죠. 그러고는 옷이 찢어질 것 같으니까 당신은 우리 매장 옷 입지 말라고 입을 수 없다 라고 대놓고 면박을 준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엄청 이제 당황하고 부끄러움에 울면서 그 가게를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진짜 충격을 받았겠네요. 충격이죠. 그렇죠. 정말로
이 정도면 이제 나도 당할 만큼 당했다. 뭐 맥패티라는 소리도 듣고 옷 입지 말라, 매장 오지도 말라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고요. 네. 패스트푸드라든지 몸에 안 좋은 간식을 다 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결과 2X 라지였던 사이즈가 M 사이즈로 줄고요. 체중도 40kg이나 감량을. 이렇게 예뻐졌어. 이렇게 예뻐졌어. 우와. 오. 와. 알베르토 오빠 왜 이래요? 알베 잠깐 뒤로 앉아. 뒤로 앉으라고. 햄버거 자꾸 앞으로 와. 햄버거도 살 빨렸겠다. 아니 아까 졸리다가 아까 이쁜 여자 나고. 이탈리 남자잖아요. 아 이태리 남자 맞아 까먹었어. 맞아요. 정답. 저렇게 40kg이나 감량을 해서 네. 거부당했던 옷 매장에서 당당하게 옷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야, 예전에는 부끄럽다고 잘 가지도 않는 매장이었는데 이제 자신감이 좀 많이 생겼나 보네요. 이제 다 입을 수 있네요. 진짜 다이어트로 아예 인생이 네. 뒤바뀌었다라고 하는데 더 이상 이제 외출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덕분에 패스트푸드 알바생에서 미용사라는 새로운 직업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뭐 다이어트 하면 자신감이죠. 많은 그렇죠, 여성분들이 또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젬마가 옷가게에서 창피를 당했다면 이분은요 놀이동산에서 창피를 당한 근데 놀이동산은 진짜 당할 게 거의 없는데. 무려 121kg이나 나가던 몸무게를 네. 아이들과 함께 간 놀이공원에서 2시간이나 넘게 기다렸는데 이 뚱뚱한 몸매 때문에 안전벨트를 채우지 못해서 타지 못하게 되자 충격을 받게 된 거죠. 하필 왜 애기들 앞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또 얼마나 속상했겠어.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앞에서 창피를 받는 것도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심지어 아이들 앞이라서 수침이 엄청 컸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단이랑 운동을 꾸준히 병행한 결과 네. 9년 만에 몸무게의 절반을 감량해서 60kg대 몸매를 가질 수 있게 됐고요. 네. 반에 저렇게 와, 이거 반 뭐 어떻게 된 됐어요. 거야? 저렇게 운동을 진짜 해서 절반 됐네요. 네, 진짜 피플지 다이어트 표지 모델까지 됐다고 해요. 이야. 남편이 행복하겠다. 우와. 9년 걸쳐서 했으면 정말 유지 잘 할 수 있을 것 체질이 같아요. 아예 바뀐 거죠. 와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너무 예뻐졌다 게다가. 쉽지 않은데.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만날 분은요. 212kg 비만으로 암까지 진단을 받고 다이어트에 돌입을 한 미국의 의사 닉 이판티디스입니다. 의사라고요? 네. 이사 본인이 관리 못해. 의사도 병 걸려? 걸리지 사람 내가. 아니 위험하다는 했지만 실제로 암까지 진단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 닉의 비만은 무절제하게 먹는 식습관 때문이었는데요. 그의 신념이 어릴 때부터 인생의 중요한 순간은 입과 혀로 기념돼야 된다. 아하, 어르신 말씀. 좋은 철학이네요. 어르신 말씀. 인생의 영혼이에요. 중요한 순간 이과 혀로 외워야겠다. 이과 혀로, 이과 혀로. 좋은데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칭찬을 받을 일이 생기면 늘 그때마다 치킨이나 아이스크림 이런 보상. 거를 보상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이 커서도 이어졌던 거죠. 네, 의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대 동기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의사가 될 정도로 수제네. 성적도 굉장히 우수했었거든요. 근데 체중 때문에 네. 무릎이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체중을 재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 체중계를 2개를 가져다 놓고 한 발씩 올라가서 측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아니 의사가 되려고 들어갔다가 환자가 돼서 나왔네. 네. 그래서 그때 체중이 212kg이었던 와, 거예요. 보상을 얼마나 준 거야 대체? 보상 얼마나 받은 거야? 더 충격적인 건 네. 30대 초반의 나이에 고환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수술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네. 죽음을 딱 느끼고 나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확 달라진 거예요. 아 달라지죠. 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만 마시면서 운동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근데 이젠 관심을 딴 데로 돌리게 필요하잖아요. 먹고 네. 싶을 때마다 다른 거에 좀 집중할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닉은 평소에 좋아하던 야구, 그래서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 경기를 직접 다 보러 다니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심지어는요 집을 팔았어요. 그래서 여행용 차량을 대신 구매를 하고 극단적이다. 그걸 타고 다닙니다. 캠핑카를. 이러한 다이어트 여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국에서는 격려의 편지가 쏟아지고요. 뭐야? 또 YMCA에서는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을 선물로 보내줍니다.
네, 너무 좋죠. 아니 이게 솔직히 혼자 했으면은 좀 네.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또 격려해주면 좀 더 열심히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힘나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책임감도 있었다고 해요. 전국 50개 주의 야구장을 돌면서 100여 경기를 관람을 했는데 네. 그래서 한 달 평균 14kg씩 빠졌다고 합니다. 한 달 14. 그 결과 네. 네. 그 결과 8개월 만에 무려 113kg 감량, 99kg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요. 아, 다른 사람이 진짜. 진짜 잘생겨졌어요. 네. 그래서 그의 야구 다이어트 여행 요 이야기는 또 책으로도 출판이 됐다고 해요. 아니 근데 살을 이 정도 몸무게에서 빼면 살처짐이 분명히 있긴 그러게요. 있을 텐데요. 네. 맞아요. 사실 피부의 어떤 처짐 이런 거는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는 이 살 튼 자국이 나의 명예의 줄무늬다 라고 잠깐. 해서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성장 합니다. 같은 거구만. 그리고 미국 적십자에서는 건강한 삶을 옹호한 공로로 니객의 의료 부분 리얼 히어로즈 어워드를 수여하기도 했어요. 다이어트에서 뭐 상까지 받고 굉장히 긍정적인 네.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네요. I'm not exercising. I'm having a good time burning some calories. I'm investing in my future. I'm saving my life. I don't have time not to do this. Stop making excuses. You don't have time not to either. 왜 나한테 하는 말 같지? 저도 뜨끔해가지고. 너무 뜨끔했어요. 자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저는 뭐 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 진짜. 네, 몇 주 전부터 저도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거짓말하지 마. 무슨 운동이야? 티가 안 나는데. 무슨 운동? 어찌됐건 저찌됐건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라는 것은 건강한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이어트로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싹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다이어트를 한다면 하고 싶은 방법 있는지, 그리고 해본 방법 중에 뭐 아니면은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이 있는지. 이탈리아에서 여름 되기 전에 많은 여자분들은 뭐 하냐면 궁금하다. 젤라또 다이어트예요. 왜냐 이탈리아 젤라또는 아이스크림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이스크림은 지방도 많고 설탕만 들어가는데 젤라또 거의 이렇게 천연 재료만 들어가니까 충분히 칼로리도 있고,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은 아침 드시고 점심 드시고 저녁은 그냥 젤라또로 해결. 아니면 점심 너무 괜찮다. 점심이나 저녁 젤라또만 2스푼으로 그렇게 대체하니까 젤라또가. 너무 좋다. 해봐야겠다. 해봐야겠다.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제 죽음을 한 번 겪고 와서 그런지 다이어트에 대한 뭔가 자세가 남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닉은 다이어터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고 하는데 아니다. 비만으로 일찍 죽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한다. 무섭죠.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얘기 안 했던 거. 사실 그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데 죽음보다 더한 충격이 있을까요? 이 계기가 되면은 그렇죠. 정말 엄청난 충격요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